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제가 자전거 퇴근길에서 이곳 풍락토성 나들목을 출발해서 잠실 석촌호수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일입니다. 5월 18일 저녁 7시 51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자전거 출근길에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음모를 분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되신 5.18 민주화운동 열사분들을 추모한다라는 취지로 아침에 자전거 출근길에 유튜브를 찍었었는데요. 오늘 퇴근길에는 테쿰새의 저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지금부터 7, 8년 전에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갔었습니다. 자, 서울의 강북구 수유동에 4.19 국립묘지가 있듯이 광주에는 5.18 국립묘지가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이제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정식 명칭은 국립 5.18 민주묘지고 수유동에는 국립 4.19 민주묘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데요. 초창기에는 국가에서 국립묘지로 인정해주지 않았었는데요. 군부 독재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폄훼하고 격하하고 기념일로 인정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이니까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드디어 5.18 민주묘지가 국립묘지로 승격됐습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딱 17년 만인 1997년 5월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광주를 찾는 분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대부분 5.18 국립묘지, 정식 명칭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를 하는 게 정해진 그 절차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그곳에 7, 8년 전에 갔을 때는 광주의 광천동 터미널에서 518번 시내버스를 타면 그곳까지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시내버스 번호가 518입니다.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번호를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광천동 터미널에서 518번 시내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갔더니 5.18 민주묘지였고, 그곳에 들어간 순간 정말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님을 위한 행진곡이 가슴을 찡하게 격한 그 감동을 발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5.18 오늘 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됐었는데요. 그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군의 방송을 통해서 계속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제가 87학번인데요. 87학번 대학 1학년 때
1987년 6월 9일에 연세대 이한열 열사가 경찰이 쏜 직격탄, 최루탄에 맞아서 돌아가신 다음날 60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반정부 투쟁 민주화 운동이 가열차게 타올랐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6월 29일 날 6.29 선언, 대통령 직선제를 약속하는 이른바 6.29 선언이 있었고, 민주주의가 서서히 더 깔따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깔따구 죄송합니다. 자, 여하튼 87년에 제가 대학 1학년을 다니면서 그 뜨거웠던 그 6월을 보냈었는데요. 자, 그래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정말 87학번들은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5.18 민주묘지에 딱 들어가면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묘지 수많은 영령들이 잠들어 계시는 묘지를 보면 그 묘비명, 그 묘비 앞에면에는 누구누구다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측면이나 뒷면에는 정말 너무나도 슬픔과 그 고통, 애통함이 구구절절하게 담겨 있는 그러한 유족들의 그러한 한 맺힌 그 절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잃으신 분들, 형제 자매를 잃으신 분들, 자녀들을 잃으신 분들, 수많은 사연들을 가진 유족들이 계시는데요. 그 유족분들이 그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는 애틋한 마음, 비통한 마음, 그러한 슬픔, 고통, 모든 게 함축된 구구절절한 문구가 그 묘비명의 측면과 뒷면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걸 본 순간 가슴이 정말 큰 울림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5.18 관련해 가지고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한 묘비명 앞에서 자신의 코트로 묘비명을 닦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는데요. 그 반성하는 그 자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더 확고히 하는데 전우원 씨의 행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5.18에 대해서 북한의 사주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런 설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 인물들도 있긴 한데요. 이미 역사를 통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는 광주만의 민주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에 광주라는 명칭은 빠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권력 찬탈, 집권 음모를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역사적 평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폄훼하거나 격하는 그런 언동들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묘비명에 새겨져 있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요. 그 다음에 우측 아래쪽에는 영혼의 묘역이 있습니다. 영혼의 묘역. 왜 그러냐면 5.18 희생자분들 시신을 수습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즉 실종 상태인 분들도 꽤 계셨죠. 그래서 시신이 수습된 분들은 5.18 민주묘역에 안장이 돼 계시지만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분들은
묘역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영혼의 묘역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추모하는 공간이 있는 게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5.18 민주묘지를 국립 5.18 민주묘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우리 현대 정치사의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민권의 실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되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께, 열사분들께 추모의 마음을 갖고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태쿰새의 저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쿰새의 저주는 미국의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제46대 미국 대통령이신데요.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으로부터 현재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총 46대에 걸친 미국의 헌정 역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46대 대통령이시지만 45번째 대통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제22대 대통령과 제24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대통령을 띄엄띄엄 해서 총 2번을 했습니다. 보통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을 연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유일하게 띄엄띄엄 해서 총 2번의 대통령을 한 분이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을 했던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연임하게 되면 대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총 8년 하셨는데 제1기 임기인 초반 4년이 43대 대통령 오바마고 2기인 후반의 4년이 44대 대통령 오바마고 이런 게 아니라 1기 임기 4년과 2기 임기 4년 다 합해서 총 8년 동안 전체 8년 동안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뀝니다. 반면에 한국은 과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럴 때 보면 동일한 인물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을 연임했다. 그럴 경우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면 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제5대 대통령 박정희, 제6대 대통령 박정희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와 달리 동일한 인물이 대통령을 연임할 경우에는 대가 안 바뀝니다. 그에 반해서 대통령을 띄엄띄엄 했다 그러면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22대와 24대 이렇게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대가 이제 바뀌었던 거고, 그래서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46대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2개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45번째 미국 대통령인 겁니다. 자, 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8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보통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망하지만은 대통령 임기 중에 사망할 확률은 낮죠. 그런데 미국은 총기에 의한 암살 또는 병으로 인한 병사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가 총 8명이나 됩니다. 45명의 대통령 중에 8명이나 임기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 8명 중에 한 명은 1848년에 당선됐던
테일러 대통령은 태쿰새의 저주와 관련이 없고요. 1848년에 당선된 테일러 대통령은 태쿰새의 저주 20년 주기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식중독으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분 테일러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대통령은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총 7명이. 그 7명 중에 4명은 암살을 당했고 3명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 7명의 대통령, 이분들이 바로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미국의 대통령들인데요. 이분들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태쿰새의 저주입니다. 태쿰새의 저주. 자, 태쿰새의 저주로 인해서 1840년에 제9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건, 일련의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태쿰새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태쿰새의 저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쿰새의 저주는 언제 발생이 됐냐면요. 자, 예전에 MBC TV 서프라이즈 여기에도 소개가 됐고요. 여러 매체에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3년 2개월 전인 2020년 3월 10일에 출판한 인문학서적 2번째 책, 거기에서 제가 소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아 아파트 사거리에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에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태쿰새 저주는 언제 발생이 됐냐면 1812년 6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을 선제 공격함으로 인해서 미영전쟁이 발발이 됩니다. 미영전쟁은 그 전에 일어났던 독립전쟁과는 다릅니다. 1775년 4월에 렉싱턴 콩코드 전투를 시발탄으로 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이 발생이 됐고, 이듬해인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그로부터 13년 후에 즉 1789년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하는데요.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독립전쟁과 지금 말씀드리는 미영전쟁은 다릅니다. 독립전쟁으로부터 한 30년쯤 후에 발생된 게 1812년 6월 18일에 발생한 미영전쟁, 다른 말로 영미전쟁인데요. 자, 독립전쟁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독립전쟁이고요. 반면에 그로부터 30년 후에 있었던 미영전쟁, 즉 영미전쟁은 이미 미국이 독립을 한 상태에서 독립국가 미국과 영국 간의 전쟁이 바로 영미전쟁, 미영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영전쟁 발발한 게 1812년 6월 18일입니다. 자, 여기 건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12년 6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미영전쟁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 날짜는 영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워털루 전투,
워털루 전투가 있기 정확하게 3년 전입니다. 자,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상대로 승리해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1815년 6월 18일이고 그보다 정확하게 3년 앞선 1812년 6월 18일에 미국이 영국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미영 전쟁이 발발이 됐습니다. 자, 독립국가 미국과 기존 내 식민지 지배국가였던 영국 간에 미국 영토에서 벌어진 게 미국 영토이기도 하고 또 캐나다 영토 일부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미영 전쟁인데요. 미영 전쟁이 1812년 6월 18일에 발생이 됐고 다음 연도인 1813년 10월 3일 잠깐 여기 통과하겠습니다. 1813년에 이제 미국이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를 합니다. 자, 인디언들은 미영 전쟁 당시에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해가지고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인디언들은 미국으로 건너온 그 청교도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농사 짓는 방법, 또 기후, 혹독한 그 추위를 견디는 방법, 다양한 그러한 생존법에 관해서 원주민으로서 많은 어드바이스,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면서 함께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원주민들은 그 청교도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많이 펴섰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정착한 다음에 배은망덕하게도 인디언들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가하는 거죠. 인디언들한테 박해를 가하니까 인디언들은 그 미국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1812년에 미영 전쟁이 발발이 됐을 때 인디언들은 미국 편에 서지 않고 영국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는데 그 인디언 중에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과하겠습니다. 어차피 동안 돈 나오니까 사람 불러시대로 자, 그 인디언의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라는 전설적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쇼니족 추장 테쿰세가 엄청난 무공을 발휘하면서 영국군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당시에 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인디언 추장 테쿰세를 사살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전설적인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를 수많은 미국 장병들이 자기가 사살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공식 확인된 것은 미국 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테쿰세를 사살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하튼 그 미국의 사령관 해리슨이 여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자전거 세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서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약간 불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22도 정도 됩니다. 계속 요즘 저녁 자전거 퇴근길에 이곳 잠실 서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마무리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요. 오늘도 달리기 하는 러닝크루 동호인들이 보입니다. 자, 이 스탠드 관객석에서 335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저녁을 여유 있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좀 내려가서 저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서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람이 약간 불고 있고 기온은 22도 정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시원하게 느껴지는 저녁입니다. 자,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상승한 것 같은데요. 현재는 한 21도 내지는 22도 정도 되고 바람이 약간 불고 있어서 시원하게 느껴지는 잠실벌의 하늘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깅로 폭은 약 6m 정도 됩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깅로 길이는 동호, 서호 합해서 2563m입니다. 한 바퀴 2563m,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105리길 26.4마일이 됩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책도 운동의 일종이죠. 자,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발을 헛디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200m 지점에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서호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롯데월드타워는 서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습니다.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여기를 계속 촬영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꿈새 저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9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8일 목요일 저녁 8시 19분 정도 됐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꿈새 저주, 그 당시에 미영 전쟁에서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는데요.
인디언의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있었고 무공이 출중해서 영국한테 많은 지원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당시에 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테쿰세를 사살을 합니다. 그 사살할 때 테쿰세가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뭐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냐면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게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그 7명의 대통령한테 100%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하는데요. 그 7명의 대통령 중에 4명은 암살이 됐고 3명은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쿰세 저주가 그런 내용인데요. 그 7명의 대통령을 간단하게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의 그 조 바이든 제46대 대통령인데 45번째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의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그 가문이 총 4개 가문이 있습니다. 자,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부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과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제32대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12촌 지간입니다. 12촌 지간, 뭐 조카뻘이고 뭐 그런 관계입니다. 조카뻘은 아니겠네요. 12촌이니까 12촌 지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와 제43대 대통령 아들 부시가 또 부자 관계라는 것은 현대사니까 다 아실 거고요. 여하튼 미국의 총 45명의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가문이 총 4개 가문이 있습니다. 자, 그 4개 가문 중에 9대와 23대 대통령의 관계는 바로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테쿰세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이자 그 다음에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사령관으로서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를 사살했던 그 인물이 바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자, 그래서 미영전쟁 당시에 1812년부터 13년까지 미영전쟁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입니다.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윌리엄 해리슨을 노스 웨스트군 사령관에 임명을 합니다. 노스 웨스트군 사령관. 1812년에 미영전쟁이 발발할 때 원스타 준장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이듬해인 1813년에 소장 투스타로 진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이제 그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영국군과 함께 활동한 인디언의 쇼니족 주장 테쿰세를 어디에서 사살을 하냐면 캐나다 온타리아주의 남부 쪽에서 테임스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테임스 전투. 그 전투에서
미국의 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를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사살당한 테쿰세가 아까 말씀드린 저주의 말을 미국의 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기면서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자, 참고로 테쿰세는 인디언 말로 뭘 뜻하냐면 하늘을 가르는 표범 또는 유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유성이라 하고 또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는 하늘을 가르는 표범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테쿰세라는 말입니다. 테쿰세의 의미가 유성 또는 하늘을 가르는 표범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으로서 테쿰세는 엄청난 무공을 발휘했는데 미국의 막강한 화력 앞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죽으면서 미국의 사령관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겼는데요. 그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저주의 적용 대상자가 바로 미영 전쟁 당시에 테쿰세를 사살했던 윌리엄 해리슨이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7년 후에, 즉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원래는 그보다 4년 앞선 1836년에 대통령에 출마하는데 민주당의 마틴 벤 뷰런한테 패배를 해서 민주당의 마틴 벤 뷰런이 미국의 제8대 대통령이 되고 윌리엄 해리슨은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840년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인 마틴 벤 뷰런 제8대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하고 4년 전에 경쟁을 했던 윌리엄 해리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취임을 하는데요. 취임식을 이듬해인 1841년 3월 4일에 하는데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니까 취임식을 연기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윌리엄 해리슨이 그 당시에 취임할 때 나이가 69세였습니다. 굉장히 고령이었죠. 1841년이면 지금부터 한 180년쯤 전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 의학과 그 당시의 의학 차이가 있어서 수명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할 때 69세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미영 전쟁의 영웅이지만 세계 최고의 경찰 국가인 미국을 제대로 영도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걱정을 하니까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윌리엄 해리슨이 이제 객기 호기를 부린 겁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참모들이 취임식을 연기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응을 했냐면, 나 윌리엄 해리슨은 미영 전쟁의 영웅으로서 총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따위 빚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일축시키면서 100분 동안 외투를 다 벗고 비옷도 입지 않고 정장을 한 상태에서 비를 다 맞으면서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급성 폐렴에 걸립니다. 그래서 급성 폐렴에 걸려서 딱 한 달 1개월 동안 병상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급성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건데요. 자, 그분이 바로 1813년 테쿰세 저주를 테쿰세로부터 받았던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노스 웨스트군 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제9대 대통령 취임한 지 딱 1개월 만에
급성폐렴으로 사망을 합니다. 비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급성폐렴에 걸렸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태꿈새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고요. 1840년에 당선됐으니까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4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꿈새가 말한 그 저주에 딱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 후에 바로 1860년에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분은 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입니다. 어떠한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항상 1위입니다. 1위. 부동의 1위입니다. 존경받는 대통령 1위. 남북 전쟁에 승리해서 남북의 분단을 막고 통합국가 미 합중국을 건설한 영웅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는 부동의 랭킹 1위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4년 동안 뭘 했냐면 가장 핵심인 게 남북전쟁이 발생이 됐죠. 1961년에 취임해서 임기 4년이 시작이 되는데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 4월 9일까지 있었으니까요. 집권 1기 4년 내내 남북전쟁의 격동 속에서 보내신 분이 링컨 대통령인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그분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이라고 유명하죠. 그 앞에 리플렉팅 풀이 있고 또 건너편에 워싱턴 기념탑, 즉 워싱턴 모뉴먼트도 있는데요. 그곳이 세계의 심장부이자 미국의 심장부입니다. 자, 링컨 대통령 가장 이제 유명한 연설이 1863년 11월 19일에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연설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선언됐던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인데요. 필라델피아도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자,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라는 지역은 그 남북전쟁 당시에 사망한 장병들을 거기에 안치시키고 추모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었습니다. 1863년 11월 19일에 그 묘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제 의식이 거행되고 있던 중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명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명연설의 하이라이트 활용 점정은 이렇게 끝나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클로징 멘트입니다. 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클로징 멘트입니다. 그게 게티스